지금 이 시간은 어떻게 보면 보험과 조금 다른 얘기일 것 같아요. 이 직전 시간도 이제 연금에 대한 얘기 했었잖아요. 그래서 전반적인 금융상품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거고요. 저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잖아요. 그래서 자기소개 간단하게 준비를 했고요. 이 중에 하나가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냥 찾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질문을 던져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게요. 물론 구라가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질문이 있을 것 같아요. 해외 대학교에서 뭐 교육 진행했다고 하는데 어디 가셨어요? 했는데 뭐 어디 갔다고 했어. 근데 뭐 그 나라 말 해보세요. 했는데 막 말 못해. 이러면은 그게 구라겠죠. 그래서 뭐가 있을지 한번 뭐 질문을 편하게 해보십시오. 마술 한 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라고 선물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어떤 거냐면, 근데 제 맘대로 드릴 거예요. 발표한다고 다 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약간 이때쯤 선물 하나 드려야겠다라는 지점들을 제가 생각해 놨거든요. 이렇게 처음 질문해 주신 분께 제가 한번 드리려고 했고, 제 명함인데 여기에다가 제가 여기다 1:1 코칭이라고 제가 적어놨어요. 그래서 1시간 정도 뭐 재테크와 관련된 뭐 본인 얘기 하셔도 되고, 그래서 제가 따로 이거 명함 있으신 분은 저한테 이거 찍어서 같이 보내주시면은 네, 1시간 정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본인 하셔도 되고 아니면 고객과 상담했는데 뭐 이런 부분 물어보더라 이런 거에 대한 얘기 해주셔도 되고요. 그냥 마술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펜이 짧아지는 마술을 본 적 있으세요? 자, 펜이 이렇게 하면 이제 짧아지거든요. 신기하죠? 많이 짧아지죠? 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뭐 여기까지 금방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펜이 없어지는 마술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하면은 펜이 없어지는 그런 마술이 전화가 왔네요. 네. 자, 네, 저희 내려보셨군요. 네. 벌써 2개 했으니까 금방 또 다 하지 않을까요? 자, 네, 보여드렸고요. 또 뭐 질문 있으십니까? 네. 유튜브 채널이요. 유튜브 채널 지금 검색해 보시면 안 됩니다. 사과쌤이라고 찾으면 나오고요. 스마트 라이프 사과쌤 하면 나옵니다. 자, 또 있으십니까? 외국어 어떤 거? 외국어는 제가 잘 못해요. 뭐 영어랑 뭐 스페인어랑 뭐 근데 진짜 잘 못합니다. 네. 대학교 교육 진행하신 통역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네. 어느 나라인지. 근데 거의 한 달을 있었기 때문에 가서 아예 그 나라 말을 모르고 갔거든요. 과테말라라는 나라에 갔었어요. 근데 스페인어를 쓰는 나라였어요. 근데 제가 몰랐는데 스페인어를 쓰는 나라는 영어를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마을의 말이 있고 스페인어를 또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영어를 아예 못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간 학교가 그 나라의 약간 서울대 같은 학교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어를 그래도 조금 쓰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스페인어밖에 못 쓰니까 제가 아예 모르고 갔는데 한 달 있으니까 스페인어가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진짜 가서 배워야 되는구나 뭐 이런 생각 조금 했었고, 네, 그랬습니다. 한국 직업경제방송 이런 데 나왔었고, 그리고 뭐 보험하면서도 뭐 간혹 나가고 했었습니다. 직업경제방송은 대학생 때 나갔었고요. 그럼 해외 대학교에서 교육 진행하고 혹시 어떤 내용 교육하신 거예요? 그때는 이제 대학생 때 간 거였거든요. 그래서 원래 전공은 컴퓨터예요. 그래서 IT 교육 뭐 이런 걸로 해서 우리나라가 IT 선진국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 이제 하는 거였어요. 10개가 네? 10개? 10개를 다 읊어보라고? 10개를 읊어보라고요? 10개를 읊어보라고요? 일단은 우리 이제 생보, 선보, 변액 이렇게 3가지 하면 벌써 3가지가 찼잖아요. 펀트, 중투 이렇게 있고 뭐 은퇴에 대한 그런 자격증도 있고 뭐 금융감독원 뭐 강사 자격 뭐 이것저것 있습니다. 자, 더 없으시면 여기까지 할까요? 좋습니다. 1번이 거짓말일 것 같은 사람. 한 명. 2번. 너무 이제 구체적이었나요? 자, 3번. 금융 자격증. 여기 맞네요. 1명, 2명, 3명,
여기까지 4명이었던 것 같고, 마술 여기까지. 아, 마술이 허접했나요? 자, 좋네요. 구독자 1만 명 이상. 1명. 손목만 돌리시는 분도 있고요. 좋습니다. 정답을 공개하겠습니다. 생방송 TV 프로그램 나온 적 있었고요. 해외 대학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간 적이 있었는데, 요때 제가 신기했던 게 스페인어 쓴다고 했잖아요. 그 노래 아세요? 라쿠카라차, 라쿠카라차.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게 남바퀴벌레, 남바퀴벌레 이럴 때요. 네, 그래서 뭐 한쪽 다리가 없네, 뭐 그래도 걸을 수 있지, 약간 이런 느낌이래요. 근데 그게 이 나라가 이제 식민지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간 동요 속에 섞어서 나는 다리가 끊어져도 갈 수 있다, 약간 이런 거를 표현하기 위한 노래였다고 해요. 그래서 스페인어라는 거를 아예 몰랐다가 뭔가 알게 되니까 보이는 세상이 넓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뭐 카사블랑카 뭐 이런 거 뭐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그게 백악관인데 카사가 집이래요. 블랑카가 흰색이래요. 그래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내가 아예 모르다가 뭔가 알게 되니까 보이는 시야가 확 트이더라고요. 오늘 강의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강의였으면 좋겠어요. 뭔가 내가 그전에는 용어, 금융 용어 이런 거를 아예 몰랐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듣고 나서 이제는 뭔가 똑같이 유튜브를 보다가도 그때 들었던 이거네? 라고 하면서 더 많이 알게 되시고, 고객들이 물어봤을 때도 뭔가 내가 대답해 줄 수 있는 게 더 많아지고,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금융 자격증,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자격증이 이거예요. 금융감독원 전문 강사인데, 금융감독원에서 준 거고, 이 자격증이 있는 사람은 많이 못 보셨을 거예요. 왜냐면 이게 취득 조건이 되게 까다로워요. 공인된 기관에서 3년 이상 금융 강의 경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2016년에 이걸 땄으니까 그 전부터 한 3년 정도는 강의를 했다는 거겠죠. 그래서 그래도 한 10년 이상 강의를 했다라는 거고요. 잠깐만요. 네. 그리고 10개 이상 맞습니다. 10개 이상 맞고요. 뭐 연금 상담 전문가 이런 거 있었네요. AFPK 뭐 이런 것들 몇 가지 더 있었습니다. 그래서 증권 쪽, 투자 쪽,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더 있어요. 20개는 안 되더라고요. 10개는 넘고. 자, 그리고 그래서 결국 이게 정답입니다. 구독자가 적습니다. 그래서 사과쌤 있고요. 네, 이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구독 하라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이게 여기에 보험 얘기를 제가 안 올려요. 그냥 취미생활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제 사생활이 궁금하신 분은 여기 와서 구독하시면 되겠고요. 맛을 몇 개? 마술은 제가 보여드리면 된다 생각해서 따로 준비는 안 했습니다. 자, 근데 오늘 마술쇼가 아니니까 진행을 해볼게요. 자, 이 강의를 만들어진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이렇게 대화하다가 뭔가 정말 이게 처음 들어봐 이런 게 있으면은 고객은 사실 느낌적으로 알아요. 우리가 물론 경력자분들도 계시니까 너무 능수능란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눈치 빠른 사람들은 이 사람이 그냥 모르는데 얘기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세상에 무궁무진한 금융상품이 있는데 고객은 아는데 나는 듣도 보도 못한 뭔가가 나왔어요. 이러면은 좀 그래요. 고객 입장에서 신뢰감이 확 깎여요. 확 깎이고, 특히나 고객이 생각할 때 이게 진짜 막 생소한 게 아니라 이거를 몰라? 이런 거를 내가 몰라요. 이러면은 이 사람한테는 그래 보험만 하자. 뭐 아까 얘기한 연금이면 사이즈가 커지잖아요. 50만 원, 100만 원 이런 거는 이 사람이 좋다고 하니까 좋은 거는 공감이 갔어. 근데 그냥 다른 전문가한테 맡기자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제 생각에는 전부 다 알지는 못해도 최대한 다양한 상품들 혹은 고객들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질문들에 대한 나만의 답변 정도를 한 번씩은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거를 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이거 뭘까요? 맞습니다. 노벨이고요. 노벨상 받은 수상자의 22%가 이 민족이래요. 이 민족은 무슨 민족일까요? 맞습니다. 이거 드리겠습니다. 유대인이고요. 유대인이 축하드립니다. 전 세계 인구 중에서는 0.2%밖에 안 된대요. 근데 노벨상 수상자의 4명 중에 1명을 유대인이 받았다고 해요. 대단하죠? 이
이유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것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유대인의 도서관이거든요. 유대인들은 공부를 이런 방식으로 한대요. 이 공부법 이름이 있는데 혹시 맞습니다. 하브르타 공부법이고요. 네. 하브르타 공부법인데 내가 그냥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들은 내용을 가지고서 서로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조사를 했어요. 강의 듣는 거, 읽는 거보다 서로 설명하는 게 90% 이상 기억에 남는다. 오늘 지금 일주일 동안 되게 강의 다들 막 좋다고 했잖아요. 근데 결국 내가 설명하지 않으면 참 다 잊혀져 버립니다. 일주일 지나잖아요? 그러면은 5%밖에 안 남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설명해보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근데 안 하신다? 그러면은 좋다. 끄덕끄덕하고 그냥 끝나요. 다음에 들으면은 또 새로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설명해보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저는 강의 중에 계속 설명을 시킬 거고요. 자, 특히나 우리는 바로 써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일주일 교육 끝나면 바로 나가셔야 돼요. 우리 다른 일이랑 달라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진짜 바로 써먹을 수 있어야 되고, 정말 1시간 강의 듣는 것보다 한 문장을 내가 말할 수 있는 문장을 건지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우리 해볼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짝을 지을 겁니다. 이렇게 2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2분. 그리고 셋이 같이 하실 거예요. 셋이 같이 하실 거고, 이렇게 2분 하시고, 이렇게 앞뒤로 할게요. 앞뒤로 하시고, 이렇게 둘이 하시고, 네, 둘이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서로 아는 사이다. 아는 사이가 별로 없네요. 다 모르는 사이인가 봐요. 그러면은 조금 친해질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서로 간단하게 그냥 저는 이 일을 하면서 뭐를 이루고 싶어서 여기에 왔어요 라는 소개를 할게요. 혹시 조금 일찍 끝나신 조도 있을 것 같아서 일찍 끝나신 조는 이 얘기를 추가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고객 만나잖아요. 그러면은 고객한테 칭찬해 주는 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조금 일찍 끝난 조가 있다. 아직 좀 세 명인 조나 이런 조들은 좀 시간이 필요해서 일찍 끝난 조가 있으면은 먼저 인사하신 분부터 해서 서로한테 칭찬 한마디씩 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반갑습니다. 은주님이시죠? 네. 아까 여기 강의하는데 막 사진도 찍으시고 지금 되게 엄청나게 진지하게 막 바라보고 계시니까 제가 되게 힘을 얻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칭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작할게요. 일단 본질로 돌아와서 고객들은 어떤 걸 궁금해 할까요? 실제로 여기에 아예 신입 있으신가요? 아예 신입이고요. 뭐 경력자가 아니시고 아예 신입이신 거예요. 그러면은 고객들의 질문은 받아보지 못했겠지만 내가 궁금한 거 있잖아요. 내가 이런 뭔가 재무 전문가가 왔어요. 이럴 때 내 돈 어떻게 하고 싶어? 내 돈 뭐 이런 거 좋다던데? 이런 궁금증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궁금증들이 바로 앞으로 여러분들이 당장 다음 주에 가서 만날 고객들이 할 얘기들이에요. 그러면은 그 질문이 왔는데 내가 뭐 아무것도 몰라, 뭐 생각을 해본 적도 없는 질문들이야. 이러면은 좀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그 질문들을 먼저 한번 우리가 뽑아 볼게요. 그래서 아까 짝꿍 있죠? 짝꿍들이랑 한 3가지 정도 나라면 이런 게 궁금할 것 같아. 제가 이 뒤에 질문 준비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일단 질문을 한 3가지 정도 만들어 볼게요. 네, 재테크에 대해서. 보험에 관련된 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보험은 계속 했으니까 보험 말고 다른 것도 좋아요. 다른 거 하는 게 약간 더 방향성에 맞는데 보험에 관련된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3가지 정도를 조별로 만들어 볼게요.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18가지 질문을 뽑아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18가지 질문들에 대해서 우리의 답변을 만들어 보는 시간이에요. 제 답변도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뭐 여기 이 강의 들었다고 모든 사람들의 답변이 다 뭐 같을 수도 있고요. 근데 달라질 수도 있는데 제 답변을 들어보시고 내 기준에서의 나의 답변을 만들어가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6가지 먼저 보여드릴게요. 보험은 실만 있으면 된다고 하던데 어디서 봤어요? 뭐 이런 사람이 있고요. 미국 주식에 올인하려고요. 그게 최고라고 하던데. 라는 사람한테 뭐라고 우리가 해줄 수 있을까요? 에 대한
답변을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저는 누가 뭐 음식 뭐 먹을래? 뭐 좋아해? 물어보면은 답변을 정해놨어요. 실제랑 좀 다르거든요. 근데 그냥 고기, 초밥, 칼국수 좋아해. 이렇게 답변을 준비했어요. 근데 왜냐면 이 세 개가 있으면은 그래 나 밥도 좋아하고 국수도 좋아하고 회도 좋아하고 고기도 좋아해. 이런 답변이거든요. 그리고 뭐 초밥집 이런 걸 고를 수도 있겠죠. 조금 선택지를 줄여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무거나 그 사람은 아무거나를 원해서 물어본 게 아니거든요. 근데 내가 진짜 아무거나 좋아한다고 아무거나라고 얘기해버리면은 내가 답변한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고객들도 우리한테 무언가를 물어봤을 때 우리가 그냥 아무거나 이런 식으로 대답해버리면은 뭔가 선택지를 좁혀줄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답변을 미리 좀 생각하는 필요가 있습니다. 비트코인 더 올라갈까요? 알면 좋겠네요. 자, 국민연금 얼마 받아요? 이렇게 막 적극적으로 질문하시는 분들은 없을 수도 있겠지만 고객 중에 근데 이런 것들은 한 번쯤 짚어보면은 내가 실제로 얼마 받을까? 검색하면 바로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를 모르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혹시 뭐 이전 연금 시간에 확인해봤나요? 안 해봤으면은 오늘 한번 확인해 보시죠. 나는 얼마 받을까?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종신보험, 변액보험, 쓰레기라던데 이것도 누가 그랬대요. 유튜브 보니까 그렇대요. 그러면은 뭐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왜 유튜브 가지고 왔어? 그러면 조목조목 반박을 해주실 건지 어떤 건지. 자, ISA, IRP 그거 해야 된다던데. 그래서 사실 고객들은 정확히 이게 뭔지 몰라요. 뭐 막 섞어서 얘기해요. IRA 뭐 이런 거 뭐 해야 된다던데. 뭘까요?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어떤 비중으로 나눠서 아까 질문이 좀 나왔던 것 같은데요. 그리고 청약통장에는 얼마 넣어야 되나요? 최근에 뭐가 바뀌었죠. 그래서 질문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채권, 금리 그게 뭔가요? 두 개가 반대로 움직이나 이렇게까지는 모를 수 있겠지만 아무튼 왜 그렇다면 그게 반대로 움직이는지 연금보험, 연금저축의 차이는 뭔가요? ETF 투자부터 하라던데 이게 뭔가요? CMA 계좌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적금금리 어디가 더 높아요? 연말정산 때 도움이 되는 세금 관련된 얘기네요. 연말정산 때 도움이 되는 상품 추천해 주세요. 배당주에 투자하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그렇게 계속하면 안 되나요? 지금 금리가 얼마인가요? 기준금리가 뭔가요? 신용점수 어떻게 올리나요? 다이렉트가 무조건 싼 거 아닌가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 안 쌉니다! 라고 할 건지 아니면은 어떻게 대답할 건지에 대한 대답을 준비해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18개 중에서 첫 번째입니다. 보험은 실비만 있으면 된다고 하던데 인터넷 보니까 유명한 사람들이 나와서 그렇게 얘기했대요. 여기 부익난 부동산으로 부자 된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리고 전인구 경제연구소장이라고 자기 이름 붙여서 나오는 사람이 이거 보험은 무조건 고객이 손해라고 하네요. 내용 보니까 이거 갖고 왔어요. 그러면은 고객한테 뭐라고 대답해 주실 거예요? 어떻게 답변하셨어요? 너무 자세하게 잘 알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실비만 있으면 된다고 하긴 했지만 실비 같은 우리 예를 들어서 암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요즘엔 통원 치료를 많이 하게 되는데 통원 치료를 하게 되면 실비에서 해줄 수 있는 게 하루에 그러니까 하루에 쓸 수 있는 한도 금액이 있는데 그게 평균적으로 25만 원 정도가 되는데 그 이상이 되는 큰 비용이 들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는 내가 돈으로 그대로 다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더 채워줄 수 있을 만한 대비로 건강보험이 같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어요. 좋습니다. 신입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신입인데. 그렇군요. 장난 아니네요. 좋습니다. 네. 자, 이렇게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셔도 돼요. 그래서 내가 답변의 방향성을 어느 쪽으로 가져갈지는 사실 나의 선택입니다. 고객한테 해줄 얘기가 정확하게 있으면 되는 거고요. 저는 사실 이 사람들을 가져왔으니까 이 사람들을 얘기하자면 저는 여기에 나온 유튜버들이 정말 운이 좋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운이 좋게 지금까지 불을 읽을 동안 운이 좋게 안 아프고 건강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자기의 경험을 비추어서. 그러니까 나는 안 먹고 안 쓰고 모아가지고 그 돈으로 재테크 해가지고 부동산 사서 이렇게 된 거야 라고 해줄 수 있는데 이 사람이 중간에 그냥 아프거나 큰 병에 걸렸거나 했으면은 절대 이 얘기를 해줄 수가 없겠죠. 근데 자신의 그냥 경험을 얘기해 준 건데 근데 거기에 너무 매몰되면은 안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얘기도 많이 하죠. 요즘 실비의 보장, 이제 앞으로 정말 이렇게 계속 많이 하실 거예요. 5세대 실비 나오고 하면서 실비를 앞으로도 믿을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부분.
그래서 보장의 범위가 보장의 비율이 점점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실비가 필요한 시점이 됐을 때, 혹은 나이가 됐을 때, 지금 어리신 분들이라면 뭐 내가 나이가 더 들어가지고 쓸 확률이 높겠죠. 그 시점까지 실비가 나를 지켜줄 것이냐. 그게 제가 뭐 이거는 좀 자세하게 얘기 안 할게요. 또 보험 얘기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정말 많이 배우시게 될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시게 될 건데 정말 우리를 더 이상 지켜줄 수가 없게 될 수 있습니다. 실비가. 근데 실비만 믿고 있다가 다른 뭐 중요한 뭐 건강보험 같은 것들을 안 했을 때 우리가 정말 그냥 보장 공백이 생겨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뭐 그래서 실비만 있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들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제가 얘기한 걸 바탕으로 얘기하셔도 되고요. 혹은 자기만의 생각이 있다면은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나눌 건데요. 이번에는 그 엄지손가락이 작으신 분, 엄지손톱이 작으신 분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세 분 중에서는 뭐 나머지 두 분 중에서 편한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나눠볼게요. 이 내용 가지고. 어떠세요? 좀 아까 그래도 이 사람들이 뭐 지금까지 건강해서 할 수 있는 얘기예요. 뭐 이런 거 할 때 끄덕끄덕 하셨는데 좀 내 말로 표현할 때도 잘 표현이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결국 정말 뭐 지금 일주일 동안 계속 들어봤자 내가 표현할 수 있는 게 그 이후에 없어버리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강조해 드릴게요. 그래서 계속 뭔가 끄집어내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우리 집에 뭐 참기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집에 뭐 요리를 많이 하시는 분 보통 이제 엄마일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엄마는 참기름을 잘 꺼낼 거예요. 엄마시면은 참기름 어디 있는지 알고 잘 꺼낼 거예요. 근데 요리를 안 하던 아빠가 와가지고 이제 참기름 어디 있어 하면은 참기름이 있죠. 있는데 못 꺼내요. 못 찾아요. 그거는 없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식이 있어도 이걸 꺼내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이 부분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 진행을 또 해보게. 워렌 버핏이 막 1원칙 이렇게 해서 절대 돈을 잃지 말라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잃지 않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그 보험입니다. 그래서 보험 꼭 중요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저는 미국 주식에 올인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던데 뭐 기분이 좋으신 것 같아요. 아니요. 뭐 지금 미국 주식 열심히 하고 계세요? 아닙니까? 미국 주식을 하고 있으신가요? 하고 있고 많이 없으시네요. 좋습니다. 자, 미국 주식에 올인하는 게 좋은 것 같은데 라고 고객이 얘기해요. 그래서 나 보험 이런 거 아껴가지고 주식만 할래. 미국 주식 짱이야. 이렇게 하는 고객한테는 어떻게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고객님 미국 주식 좋죠. 굉장히 좋습니다. 저도 한 지금 20년 가까이 이제 미국 주식을 하고 있는데 정말 부자이고 예, 괜히 기태가 나는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다른 게 아니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한 20년 동안 하면서 그 고점과 저점이 이제 반복이 되거든요. 마냥 이제 미국 주식이라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고 이것도 그 쭉 우상향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야 된다. 그 일환으로 우리도 보험을 그 구성의 그 포트폴리오 종목으로 넣어야 되고 미국 주식도 좋아서 하지만 우리가 보험으로 이제 상해 질병들을 보완해서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겠어요? 아, 좋습니다. 거의 뭐 제가 말씀드리려는 얘기랑 비슷해요. 역시 20년을 투자하시니까 생각이 좀 비슷해지는 것 같습니다. 자, 20년 투자하셨지만 또 이렇게 보험에 관심이 생기신 거는 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자세한 얘기는 못 들어봤지만 그만큼 또 보험도 중요하다는 건데요. 실제로 이게 1971년부터 지금까지 미국 1등부터 500등주를 이렇게 그래프로 나타내면은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좋아요. 그냥 그때부터 꾸준히 했으면 좋았을 건데 말씀하신 대로 높은 지점이 있고 떨어지는 지점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10년을 투자하지만 이게 5년 단위거든요. 10년을 투자하지만 이때 시작해서 이때쯤까지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내가 10년 동안 계속 뭔가 투자를 했는데 결국 약간 막 뭐 본전에 마이너스일 때도 있고 막 이러면은 그 이상 버티기가 되게 어려워요. 내가 그리고 막 적극적으로 투자한다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안 되면은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그렇게 꾸준하게
한 곳에 투자한다는 게 그리고 내가 그걸 의지로 한다는 게 쉽지는 않다라는 얘기들을 해주셔도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실질적인 차트를 보면서 뭐 이거는 이제 investing.com이라는 사이트 들어가 보면은 모든 자산군에 대한 거에 대한 이렇게 그래프, 그 가격의 추이 이런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좀 예시를 들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아까 포트폴리오 분배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주식은 결국 투자죠. 공격적인 투자예요. 공격적인 투자는 공격수인 거잖아요. 축구 하는데 공격 좋죠. 재밌죠. 다들 막 공격수 하고 싶어 하잖아요. 남자분들 축구 하셨을 때. 근데 공격하는 게 좋다고 해서 세상의 어떤 팀에서 공격수 뭐 11명으로 팀을 구성하진 않죠. 왜 안 하는 이유가 있죠. 이길 수가 무조건 지니까. 그렇게 하면 우리가 미국 주식에 올인한다는 거는 무조건 지는 방법일 수 있어요. 내가 모든 거를 공격적인 투자 자산에 올인을 한다. 내 자산을 전부 다 그렇게 한다. 라는 거는 그냥 내가 지는 게임을 하겠다라는 걸 수 있어요. 미드필더도 있어야 될 거고 수비수도 있어야 될 거고 골키퍼 무조건 있어야 되겠죠. 내 자산을 지켜주는, 나를 지켜주는 골키퍼의 역할이 우리가 하는 법 아닐까요? 이런 얘기들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짝꿍이랑 이번에 반대분이 이 얘기를 바탕으로 하셔도 됐고 거기에다가 내 얘기를 덧붙여서 해도 됐고 아니면 예시를 다른 거를 뭐 좀 가져와서 해도 될 것 같아요. 내가 뭐 밥집을 하는 사람이야. 그럼 너 고기만 먹고 살래? 밥도 먹고 살아야지. 약간 뭐 이런 거 해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비트코인으로 가겠습니다. 미국 주식에서 더 공격적으로 비트코인으로 가볼게요. 비트코인 더 올라갈까요? 올라갈 것 같아요. 아, 네. 그럼 투자하십시오.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뭐 지금이라도 할까요? 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이거는 뭐 한 발표를 들어볼까요? 이렇게 뭐 친구가 물어봤을 때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지금 좀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아닙니까? 레버리지 125배 했다가 아. 걸려가지고 자, 레버리지 그러니까 뭐 선물이라고 해서 내가 갖고 있는 자산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을 벌 수도 있고 대신에 이게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투자하면은 이게 없어지지 않는 이상은 그냥 자산이 언젠가는 뭐 복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돈은 남아 있잖아요. 근데 이제 뭐 선물이라고 하는 뭔가 이게 이 정도만 떨어져도 그러니까 뭐 100배로 떨어져요. 100배로 떨어져서 그냥 내 돈이 싹 날아가 버리는 그런 상품이 있습니다. 근데 저도 한 번씩은 다 해봐요. 저는 이제 설계사라면은 아니고 저는 이제 뭔가 내가 금융을 가르치는 사람이라면 한 번씩은 내가 다 경험해 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긴 해요. 그런 철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위험하다는 거를 한 번씩은 해봐야지 해서 뭐 주식할 때도 뭐 미수라고 해서 뭐 이런 내가 가지고 있는 돈보다 좀 큰 금액을 할 수 있어요. 대신에 뭔가 제한이 생겨요. 뭐 3일, 뭐 하루 이내 이런 식으로 팔아야 돼요. 근데 뭐 그런 것들만 해보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그래도 초심자의 행운이라는 게 있다고 하니까 한 번 벌 수 있지 않을까? 한 번 벌면은 그 다음 다 내야지 이런 생각인데 저는 한 번 할 때마다 그냥 다 망가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래 나는 위험한 거 하지 말자 라는 생각이고 선물도 한번 해봤었는데 그때는 그래도 그 코인 선물도 한번 해봤었는데 약간 그래도 이게 이번에는 좀 잘하는 분이 있었어요. 막 상도 많이 타고 유명한 사람이 있었어요. 네, 뭐 아는 이제 증권사에 있는 분인데 이제 코인은 그런 기능이 있어요. 카피 트레이딩이라고 그 사람이 그 사는 포트폴리오랑 똑같이 그냥 자동으로 구매를 해줘요. 뭐 이런 기능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좀 괜찮지 않을까? 선물도 그래도 좀 이 사람 잘하는 사람이니까 괜찮지 않을까? 해서 했어요. 그러니까 일주일 만에 진짜 3배가 된 거예요. 그래서 200만 원 더 놨어요. 근데 일주일 만에 3배가 된 거예요. 600이 된 거죠. 그래서 뭐 언제 빠질까? 근데 못 빠지잖아요. 또 이러면 계속 올라가니까 뭐 일단은 좀 있어 보자 했는데 그 일주일하고 하루 다음날 그냥 청산이라고 하거든요. 그냥 제로가 됐어요. 빵. 그래서 그냥 뭐 200을 날린 건지 600을 날린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냥 빵이 됐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렇게 엄청나게 극도로 위험한 뭐 상품군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 교육적으로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한 번씩 경험해 본다는 입장에서 해보는데 저는 이건 절대로 안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내가 이게 이런 식으로 청산 막 영원히 될 확률이 1%라도 있는 상품이라고 해봐요. 근데 이거를 결국 한 번 하고 말 게 아니거든요. 내가 하면은 이제 계속 할 거예요. 그러면은 아무리 1%여도 그걸 계속 하다 보면 언젠가 내일이 됩니다. 그러면 그냥 지금까지 모았던 게 싹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극도로 위험한 상품은 안 하는 게 정답이다라고 저는 그거는 생각을 해요. 절대 하지 마라. 미수는 살인미수다. 막 이런 말 있어요. 그래서 하지 말라고. 그래서 안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근데 이제 좀 넘어가죠. 비트코인. 비트코인은 어떨까에 대한 부분인데, 비트코인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비트코인 코인류를 좀 하고 있다.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오, 좋습니다. 그래도 안정적인 투자자들인 것 같아요. 근데 이러다 보면은 제가 고객들한테 신뢰감을 잃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 제가 그 유시민 씨를 되게 말도 잘하고 막 엄청 해서 좋아하거든요. 근데 유시민 씨가 그렇게 코인에 대해서 악평을 한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되니까 막 그 코인 하는 사람들은 두고두고 까요. 그거에 대해서. 많이 올라왔으니까 지금. 그러니까 약간 우리가 이걸 적극적으로 권하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너무 이거에 대해서 비판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면은 그 문제랑 전 문제랑 뉘앙스가 약간 차이가 있어요. 전 문제에는 미국 주식에 올인하겠다는 사람을 말리는 느낌이었고요. 코인은 한번 해볼까요? 그러니까 이건 자산에 대해서 자산이라고 생각하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이럴 때 우리가 부정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면은 나중에 이게 걷잡을 수 없이 올라가 버리잖아요. 그럼 할 말이 없어요. 그렇지만 또 적극적으로 투자라고 하기엔 좀 애매해. 뭐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는 저는 제 개인적인 이제 생각은 비트코인 언제 사도 지금 가격보다 올라가는 시점이 무조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한 달 뒤가 될지 뭐 5년 뒤가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막 단기 고점이고 뭐 이럴다 할지라도 언젠간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산으로 인정받았고 결국에 가치라는 건 가격이라는 거는 뭐 수요와 공급 뭐 살 사람이 많아지면 올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뭐 미국도 그렇고 미국 대통령이 막 이렇게 하고 있고 많은 이제 뭐 은행들 기관들이 이거를 인정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금값도 계속 올라가잖아요. 네. 근데 금값 같은 경우도 금은 실제로 쓰이긴 하죠. 뭐 이빨에도 쓰이고 뭐 반도체에도 쓰이는데 근데 그것 때문에 금이 이 가격인 건 아니거든요. 그냥 사람들이 그게 비싸다, 가치 있다 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가격이 올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면 비트코인도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금의 뭐 이제 이동성의 불편함까지 극복해서 나온 뭐 이게 차세대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앞으로도 올라갈 거라고 생각은 해요. 하지만 이거를 이제 고객들이 뭐 투자한다고 한다라고 했을 때는 위험성을 저는 이렇게 알려주고 싶어요. 그 멀티태스킹이라는 건 허상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한 곳에 집중할 때 다른 걸 같이 못한대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코인을 지금까지 안 하는 사람이죠. 근데 코인을 해보겠대요. 이런 사람들한테 얘기해 줄 수 있는 좀 경계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코인이 24시간 돌아가요. 뭐 다들 알고 있는 사람들도 많고 하지만 24시간 돌아가다 보니까 내 일에 집중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코인이 정말 처음에는 원래 주식 시작하셨던 분들도 나 우량주에만 할 거야 해서 했지만 나중에 막 테마주 가고 하잖아요. 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비트코인에 할 거야 라고 해놓고 막 하루에 막 10배가 올라가 이런 거 보면은 눈 돌아갑니다. 그리고 막 옆에서 막 그래프가 막 이러고 있어요. 막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이 3천만 원이었다가 내일 보니까 4천만 원이었어. 막 희열이 느껴집니다. 근데 막 다음날 2천만 원 돼 있어. 떨어져도 막 희열이 느껴집니다. 아무튼 그래요. 그러다 보면은 계속 이상한 거 투자하게 돼요. 그것도 또 24시간 주말도 없이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본업을 못 하게 되고 그러는 경우들을 주변에서도 많이 봤어요. 제 후배 한 3학번 차이 나는 후배도 죽었습니다. 자살했어요. 예, 코인 하다가. 진짜 그런 경우들을 저는 또 이제 이쪽에 아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많이 이제 겪고 많이 보고 하면서
정말 내가 좀 무던한 성격이고 만약에 투자하면은 이제 비트코인만 정말 주식에 하더라도 우량주만 그냥 넣어놓고 잘 안 보는 성격이다라고 하면은 난 자산으로서는 충분히 좋은 것 같다. 근데 이제 이런 위험성이 있다. 정말 여기에서 나오는 그 흥분, 뭐 도박, 흥이랑 뭐 다를 바가 없죠. 사실 무슨 코인 뭐 알고 들어가나요? 그냥 이름 예쁘면 들어가고 뭐 이런 거죠. 네. 그러면은 아, 진짜 그래요. 근데 하는 사람들 보면은 그냥 이름이 멋지니까. 왜냐면 뭐 재무제표 그거에 가치가 없거든요. 그냥 근데 결국에 그리고 비트코인 외에는 모든 코인이 결국 그냥 그 잠깐 올라갔을 때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려고 다들 들어가는 거예요. 진짜 그냥 그 돈 벌려고. 도박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그 도파민에 내가 좌지우지 되지 않고 그냥 자산의 하나로서 할 수 있다라는 자신이 있다면은 충분히 괜찮은 것 같다. 근데 이런 위험성이 있으니까 제발 하더라도 그냥 뭐 너무 다른 거 보지 말고 비트코인 위주로 하면은 뭐 하나의 도움이 될 수는 있지 않을까. 근데 아까 축구 얘기했던 것처럼 이것도 하나의 포트폴리오, 하나의 상품군인 거지 이거에만 하면 안 되겠죠. 저는 그래서 다 합니다. 이거 코인도 당연히 가지고 있고요. 다 하고 있어요. 자, 이 부분을 좀 얘기를 나눠볼까요? 비트코인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이 있어. 내가 코인 안 하고 있긴 하지만 거의 대부분이 안 하고 있긴 하지만 고객이 얘기를 했을 때 코인을 처음 해보고 싶어 한대요. 그러면은 어떻게 얘기해 줄 수 있는지 뭐 지금 얘기 나온 걸 바탕으로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내 의견을 덧붙여서 제기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이 강의 끝나고 막 다들 코인 하시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정말 본업에 집중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특히나 새로운 일을. 근데 물론 저는 내가 단순히 보험만 하지 않고 금융 쪽을 전반적으로 다 하는 금융 전문가가 되겠다라고 하면은 저는 해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일단은 새로운 걸 배우는 입장에서 뭔가 머리가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일에 집중하시는 게 먼저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자, 국민연금 얼마 받아요? 이거는 조회를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자, 핸드폰에서 국민연금공단 내 국민연금 알아보기 여기를 핸드폰에서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은 간편 로그인, 로그인 하면은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내 연금 예상액을 조회할 수가 있어요. 연금 예상액을 조회해 볼 수가 있고 지금 내고 있는 거 그리고 언제부터 냈느냐 그리고 내가 앞으로도 쭉 낼 거다라는 가정으로 내가 얼마 받을 거다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내가 일을 오래 하셨다라고 하면은 좀 더 나오겠죠. 그래서 한번 조회를 해볼게요. 이런 질문도 많이 나와요. 국민연금에 대해서. 이렇게 해외에 있으셨던 분들 혹은 내가 중간에 안 냈던 분들이 국민연금 이건 뭐 들어만 두세요. 나중에 고객이 물어보면은 아 맞아 그런 거 있었지 떠올리면 됩니다. 국민연금 추후 납부제도라는 게 있던데 나중에 몰아서 낼 수가 있거든요. 네. 그게 최고라고 하던데 그러면 나 연금 가입 안 하고 당신한테 연금 가입 안 아까 알려준 거 안 하고 국민연금에 다 낼래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진짜 지금 받을 수 있는 특히나 지금 받는 시점이다 라고 하면 국민연금만 한 게 없습니다. 국민연금이 최고예요. 물론 이제 뭐 지금의 30대다 뭐 20대다 모르죠 어떻게 될지 나중에. 근데 지금 내가 받는 시점이다 라고 하면 국민연금 최고예요. 물가상승률도 반영하고 되게 좋은 연금인데 근데 국민연금 추후 납부제도는 한계가 있어요. 최대 119개월까지 어찌 맞게 안 돼요. 내가 지금 10만 원 내는 사람이다. 그럼 10만 원 곱하기 119개월을 내가 중간에 안 낸 이력이 있어야 됩니다. 한 10년 정도죠. 10년치를 중간에 내가 내다가 안 낸 이력이 있으면 그거를 낼 수 있는 거지 모든 사람이 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냈어 이러면 못 냅니다. 더. 혹은 내가 가입한 시점 자체가 늦었어 이러면 못 냅니다. 그냥 내가 가입하고 중간에 안 낸 적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거는 바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전화하면 나는 얼마어치를 더 낼 수 있어요? 몇 개월치를? 물어보면 바로 알려줘요. 그러면은 그 금액만큼만 내가 모아두면 되는 거죠. 그리고 국민연금은 사회복지제도, 보장제도라서 일반적인 연금이랑 달라요. 일반적인 우리가 금융상품으로서의 진짜 연금은 내가 납입한 기간이 길고 뭐 납입액이 크고 근데 이제 내가 일찍 가입할수록 유리하죠. 왜냐면 그동안 굴러가니까.
근데 국민연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그 추후 납부 제도도 내가 개시되기 직전에 다 내면 돼요. 국민연금 두 가지를 봐요. 그래서 내가 낸 기간이랑 너무 깊이 들어가나요? 안 할까? 내가 낸 기간이랑 그리고 내가 낸 기간 동안 얼만큼 금액을 냈느냐를 봐요. 그냥 그 비율로 따지자면 내가 낸 거 대비 많이 받으려면 내는 금액은 조금일수록 좋습니다. 사회보장제도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많이 낸 사람이 있죠. 조금 낸 사람이 있죠. 받을 때는 이게 이렇게 됩니다. 많이 낸 사람, 조금 낸 사람 있으면 받을 땐 이게 이렇게 돼요. 많이 낸 사람이 더 많이 받긴 하죠. 근데 이 사람 거를 이 사람한테 줘요. 왜냐면 이제 사회보장제도니까 다 같이 잘 살자는 거니까. 그래서 내가 아깝다 그것도 아깝다 하면은 다른 연금 하셔야 되고 그냥 조금만 내시는 게 좋을 거고. 자, 근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에 내가 추후 납부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딴 거 준비하셔야 되고 그거를 지금부터 내실 필요가 없다. 받기 직전에 내시면 된다. 그게 굴러가는 기간 그거를 원래 연금에선 보는데 국민연금에선 안 본다는 거예요. 내가 일찍 낸다고 더 많이 주는 게 아니라 그냥 납부 직전에 타면은 그 납입 기간이 인정이 돼서 똑같이 받습니다. 자, 뭐 이 정도를 알고 있으면 대화할 때 좋지 않을까. 이게 제가 조금 내고 싶다고 조금 낼 수 있는. 이거 어렵긴 하죠. 어렵긴 한데 근데 약간 뭐 이쪽 일을 하거나 뭐 프리랜서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약간 그러니까 최저를 낼 수 있는데 더 낼 수가 있거든요. 더 내지는 않을 수는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그냥 딱 일반적인 회사를 다닌다라고 하면은 뭐 그냥 내는 거고 그냥 이제 빠지고서 월급 들어오는 거고 근데 내가 뭐 프리랜서거나 이렇다라고 하면은 굳이 꽉 채워서 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보통 이런 걸 고민하시는 분들은 국민연금을 더 낼까요?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하시거든요. 그러면은 뭐 더 내시는 게 좋을 수도 있는데 나한테 하시는 게 좋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안 내는 금액만큼 나중에 한 번에 낼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게 안 내면 소득이 있는데 안 내면 징수가 되잖아요. 강제 징수. 근데 그 안 내는 기간은 소득이 있는데 안 낸 게 아니라 그냥 없어가지고 못 낸 거죠. 국민연금만 조회할 때는 여기서 보시면 되고요. 내 개인연금, 연금저축 이런 것까지 보려면은 여기서 조회하면 나옵니다. 근데 여기는 가입하고 일주일이 지나야 조회가 돼요. 그래서 고객들하고 소통할 때 미리 여기를 가입시키고 일주일 정도 전에 연락해서 전화할 때 전화할 때 가입시키고 가서 뭐 연금에 대해서 대화를 나눠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뭐 이런 거 말고도 고객들이 많이 물어보는 게 공적연금 뭐 연계제도라든지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냥 단어만 제가 그냥 익숙해지시라고 던져 놓겠습니다. 나중에 내가 이것들이 기억이 안 나거나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은 저는 지금 가시는 분이 있으니까 제가 이거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요즘 AI가 정말 좋아요. AI가 좋아서 AI한테 물어보세요. 저는 퍼플렉시티라는 걸 많이 쓰는데 얘한테 이제 물어봅니다. 뭐 챗GPT 이런 거 쓰시면 돼요. 그래서 종신보험이랑 견액보험 쓰레기라던데 그게 맞아? 그냥 궁금한 걸 물어보십시오. 그러면은 대답을 해줍니다. 종신보험은 피보험자가 사망할 하면서 때까지 예의 대답을 얘기해 주거든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장기적 재정 보장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아, 좋대요. 그러나 보험료가 비싸고 중도 해지 시 단점도 얘기해 주네요. 반급금이 납입한 금액보다 적을 수 있어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일부는 연금 전환 기능을 제공하지만 그래서 연금 초기부터 전환 기능도 연금 보험에 있고 가입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뭐 이런 따라서 기능이 있대요. 종신보험의 가치는 개인의 재정 상황과 필요에 따라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네, 재정 상황과 필요에 따라 다르게 평가된다고 하지 쓰레기라고는 안 하잖아요. 그래서 뭐 챗GPT나 요즘 여러 가지 AI들이 있어요. 제가 쓰는 거는 퍼플렉시티라는 거고요. 제가 이거를 쓰는 이유는 약간 근거들을 어디서 가져왔는지를 얘가 같이 보여줘요. 그래가지고 챗GPT는 요즘은 그 기능이 추가되긴 했는데 그런 것들을 안 보여주니까 얘가 지어낸 말인지 아닌지 내가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데 근거에 가가지고 보면은 아 이래서 이 말을 했구나 라는 걸 볼 수가 있어서 저는 요거를 잘 쓰고 약간 고객이 내가 모르는 질문을 했다라고 하면은 요거를 보여주시면 되고요.
아까 뭐 18가지 질문들을 이걸로 일단 대답을 한번 보시고 나만의 대답을 한 번씩 준비해 보십시오. 그게 오늘의 사실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저의 대답들을 이제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중간에 가셔야 되면은 가시고요. 이거는 뭐 유튜브 또 이런 거 보고서 얘기를 해요. 이제 한창 유행했었던 호갱구조대라는 데서 뭐 이렇게 막 얘기했었고, 이 사람도 보험업계에서 좀 유명한 사람입니다. 막 엄청 까내려요. 막 나쁜 놈이에요. 여기서 왔을 수도 있으니까, 여기서 오신 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왜 그러냐면 너무 아니 설계사 다 나빠, 내 말이 다 맞아,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이에요. 약간 근데 어떻게 보면 고객이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거죠. 너 또 그거 안 좋은 거 걔가 가입시켰어, 나한테 와, 약간 이렇게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뭐 너나위라고, 이분도 약간 좀 유명한 분인데, 근데 보험 계리사였대요. 그러니까 조금 좀 그럴듯한가 하고 할 수 있는데, 저는 그냥 이거를 유튜브를 보고 왔으니까 이게 오히려 약간 하나하나 조목조목 반박하는 것보다, 반박하려면 할 수 있죠, 하나하나 하면서. 근데 그것보다 차라리 그냥 이런 형태로 설명해 주는 게 어떨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유튜브를 보고 영향을 받아온 사람이다 라고 하면은 우리도 공신력 있는 뭐 사람, 그리고 유명한 사람에 대한 자료를 보여주자라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김두철이라는 교수래요. 미국 조지아 주립대학에서 보험학 박사를 취득했고요. 그리고 해서 보험 금융감독자문위원회 보험분과위원장을 역임했대요. 아까 GPT가 해준 거랑 비슷한 얘기를 해주는 것 같아요. 죽을 때까지 생명보험이 제공하는 저축과 보장의 기능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독보적인 금융상품입니다. 그래서 이거 특성조차 알지 못하는 보험 전문가, 자칭 보험 전문가들이 하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리고 이제 제가 유시민 좋아한다는 얘기 한번 했으니까 이번엔 반대쪽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제 정치 잘 모르겠어요. 정치 잘 모르겠고, 근데 이 원희룡이라는 장관이 공부를 진짜 잘했어요. 그래서 학력고사 1세대인가 이런데 그때 수석했고, 그래서 서울대 법대를 수석으로 갔고, 그리고 사법고시도 수석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행보는 모르겠고, 아무튼 공부를 정말 잘하는 사람이, 정말 똑똑한 사람이다 라는 건데, 왜 이 사람이냐면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내가 어디에 돈을 가지고 있는지를 공개해야 되는 게 국회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 사람의 정보가 공개됐는데 자산의 70% 이상이 변액보험에 있더라 예요. 이 똑똑한 사람이 여기에다가 다 이렇게 막 해놓은 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죠. 이 사람의 유튜버 말 믿을 거면은 차라리 이런 사람들만 믿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누구 말을 더 믿고 싶어, 그 사람들이. 그리고 또 저는 유튜버들은 결국에, 저도 유튜브를 해봤지만 그냥 나의 어떤 무언가 올렸을 때 조회수를 끌려는 목적이든, 아니면은 그걸 통해서 아까 그분처럼 그거 깨고 나한테 와, 내가 내 거 사, 이런 목적이든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죠. 목적성이 있어서 올리는 영상이기 때문에 그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도 다른 영상들이 있을 수 있고 하다 보니 너무 그걸 맹신하지 말아라 라는 얘기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걸 맹신하지 말고 나를 맹신해라, 이렇게 할 수 있으려면 여러분들 열심히 하셔야겠죠, 공부를. 자, 그리고 ISA, IRP 요거는 간단하게 요것만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 되게 헷갈려 하세요. 되게 헷갈려 하시는데 중간이 S고 하나는 R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는 목적 자체가 세이빙이에요, 저축. 하나는 목적 자체가 R이에요, 은퇴. 그래서 노후 자산을 마련하는 거냐, 아니면은 좀 단기로 좀 저축해서 목돈을 마련하는 거냐, 그 차이가 있어요. 근데 많이 헷갈리시는 게, 이게 둘 다 약간 세금에 대한 혜택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두 개 이제 비교하고 하시는데, 일단 여기까지만 할까요? 여기까지 하고 넘어갈게요. 자세한 내용을 듣고 싶으면은 얘기해 주세요, 나중에. 자, 그런데 어디까지 해야 될지 모르겠네. 자, 어느 깊이까지 들어가야 될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일단 넘어가 볼게요. 오늘 쭉 다 다르고 더 질문 있으시면은 얘기해 주세요. 자, 그리고 이 문제가 되게 질문을 많이 합니다. 이거는 조금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정답이 없는 문제거든요. 그렇지만 진짜 많이 질문해요. 아까도 나왔죠. 내가 보장자산을 다른 거에 비해서 어느 정도로 가져가야 해? 이런 걸 물어보기도 하고요.
뭐 내가 돈을 모으고 싶은데 여기에 얼마 넣어야 돼? 이게 약간 근본적인 질문이겠죠. 아까 고기초밥 칼국수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것처럼 나의 대답을 준비해 놓으셔야 됩니다. 내 대답이 우리는 아무튼 설계사니까 내가 상품 판매에 유리한 대답이든 아니면은 뭐 정말 내 생각에 고객을 위한 최선의 대답이든 이건 정답이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나의 대답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저의 대답은 그래서 그냥 쉽게 4대 3대 2대 1 이 법칙을 얘기를 많이 하더라 라는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합치면 10이죠. 그래서 4대 3대 2대 1 해서 내가 버는 것 중에 생활비 40%, 그리고 단기 목적 자금, 뭐 주식에 투자하든 적금을 하든 뭐 이런 단기적으로 내가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어디에 투자할래가 아니라 어떤 목적으로 모을래에 가까워요. 그래서 내가 중간에 써야 되는 돈이야 라고 하면은 30%, 그리고 내가 미래를 위한 아까 연금 뭐 이런 것들, 연금 저축, 연금, IRP 이런 것들은 미래를 위해서 미뤄둘래. 그리고 우리 보험, 내가 리스크가 생겼을 때 리스크를 대비하기 위한 용도로 모아둘래 라는 부분을 4대 3대 2대 1 정도로 얘기를 해요. 물론 뭐 정말 달라요. 200만 원 버는 사람이랑 1000만 원 버는 사람이랑, 그럼 1000만 원 버는 사람은 100만 원을 보험에 써야 돼? 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사람들마다 다를 수밖에 없는 게 내가 지켜야 될 게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아요. 내가 혼자야? 그럼 뭐 지켜야 될 게 별로 없을 수 있고, 근데 내가 자녀가 7이야? 그럼 지켜야 될 게 많잖아요. 뭐 보험이 더 많아야 될 수도 있는 거고 100만 원보다 훨씬. 자, 그래서 다를 테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기준을 줘야 고객이 이거에 맞춰서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고객들 중에 적금 같은 것들을 원체 좋아해서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사실 30%, 뭐 한 70% 정도를 적금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을 상담할 때는 이 두 개를 바꿔서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 이제 모아야 된다 얘기하기도 해요. 그래서 약간 이런 정도로 기준을 삼고서 거기서부터 출발하면 좋지 않나 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뭐 많이들 얘기하시는 것들 중에서 공격적인 투자는 뭐 100배기 나이해서 내가 20살이다 라고 하면 80% 공격적으로 해야 된다. 근데 나이가 많으면은 재산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내가 뭐 70이야 그러면 한 30% 이상은 공격적으로 하지 말자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뭐 레이 달리오라고 해서 뭐 그분이 이제 포트폴리오를 분배를 할 때 한 유형의 자산에 15% 이상은 넣지 마라 뭐 이런 얘기들도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여러 가지들 생각해 놓으시면 이걸 조합해서 그래도 보험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도 좀 강조를 해보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저는 결국 오늘의 교육은 전반적인 금융상품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도 있지만 결국 우리가 보험 설계사로서 내가 아무튼 이 사람과 연결고리가 있어야 될 거예요. 그러면은 무언가 내가 이 사람한테 세일즈를 해야 될 거고요. 그러면은 세일즈를 하기 위한 금융상품, 금융 지식을 쌓는 과정이라는 거를 꼭 생각하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원한다라고 하면 현금 흐름표 이런 것들을 하나 정도 챙겨가서 하나 정도 이제 가방에 넣어놓고 뭐 구체적으로 원하시는 분이 있어. 그러면 이런 거 같이 써봐요. 해서 써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청약통장에 얼마나 넣어야 하나요? 이것도 뭐 최근에 막 기사들이 떴어요. 25만 원 넣어야 할까? 10만 원에서 납입 인정액이 25만 원으로 바뀌었대요. 청약 넣고 계시다. 넣고 계시고요. 청약을 안 넣고 계시다. 안 넣고 계신 분들도 있고요. 좋습니다. 청약 뭐 돼서 안 넣고 이미 됐기 때문에 이미 과거의 일이기 때문에 안 넣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청약은 일단은 약간 공짜 로또 사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아, 이거 안 될 것 같아. 근데 혹시 모르잖아. 이거 약간 기획권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뭐 이미 당첨되신 분들은 제외하고 넣긴 넣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생각보다 이 청약 통장을 통해서 청약 통장에 많이 넣고 계신 분들, 예를 들어서 10만 원을 쭉 넣고 있었어요.
10만 원 쭉 넣고 있었는데 이제 25만 원을 더 넣을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이에요. 이런 분은 저는 안 넣어도 될 가능성이 무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길게 설명하는 것보다 고객한테 이거를 보여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 넣고 계시는 분들 중에 나는 600만 원 넘게 있으시다 있으세요? 넣고 있는 분들 중에 청약에 쌓인 돈이 600만 원 넘다. 600만 원 넘잖아요? 안 넣어도 돼요. 이제 안 넣고 갖고만 있어도 돼요. 그래도 웬만한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자, 그거를 그냥 막 직접 설명하는 것보다 검색해서 보여주세요. 그냥 주택청약 600만 원 이렇게 검색하시면은 청약통장 600만 원만 넣으면 되는 까닭은 막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냥 고객 보고 읽게 하세요. 그러고서 그 금액 있죠. 뭐 10만 원 넣고 있었어. 그럼 그 금액을 이제 우리가 뭔가 다른 상품으로 제한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600만 원 600만 원만 있어도 되는 까닭은 600만 원보다 더 넣으면은 이제 경쟁하는 게 뭐 민영주택이 있고 국민주택이 있거든요. 더 넣는 거는 뭐 국민주택에서 싸우는 영역인데 거기는 예치금의 크기 차이로 비교를 하거든요. 근데 이미 1,500 이상 넘으신 막 옛날부터 넣으신 분들 그분들을 지금 와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그분들은 25만 원 늘 거예요. 그분들은 고민도 안 해요. 그냥 25만 원 늘 거예요. 근데 지금 와서 어차피 따라잡을 수가 없어서 넣어봤자 사실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뭐 청약을 실제 하는데도 소용이 있고 젊은 분들은 뭐 행복주택이라든지 막 국가의 그런 임대주택 같은 거 하는데도 효용이 있는데 근데 그거를 만족하는 조건 거기에서 가점을 최대로 받는 조건도 결국 한 24개월 정도 납부하면 돼요. 그리고 600만 원 있다 더 안 넣어도 돼요. 그러니까 뭐 600만 원 있다? 라고 하면 이제 다른 걸로 땡겨 오십시오. 그래도 뭐 고객한테도 좋은 일입니다. 결국 여기에 있는 돈은 청약이 되기 전까지는 못 쓰거든요. 뭐 내가 이걸로 대출을 받거나 이럴 수도 있긴 하지만 못 쓰니까 거기에 뭐 다 넣는 게 25만 원 넣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뭐 그 정도 하나 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돈이 너무 많다 그러면은 뭐 15만 원 넣으셔도 되죠. 여기 이 25만 원 넣는 것도 소득공제도 되고 하니까요. 돈이 너무 많다 그러면은 이것도 하고 딴 것도 하셔야죠. 근데 막 고민하신다라고 하면은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채권, 금리 요게 뭔가요? 둘의 상관관계 뭐 이런 건데요. 채권은 뭔지 아시나요? 채권을 해보신 분 생각보다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채권은 결국에 그냥 약속이에요. 돈 빌려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회사한 거죠. 회사에서 그래서 약속 증서 같은 걸 줍니다. 그래서 이 돈 빌려줬으니까 언제까지 얼마 줄게. 돈 빌려주면은 그게 명확하잖아요. 뭐 1년 뒤에 내가 100만 원 빌려줬어. 물론 이제 훨씬 단위가 크겠죠. 100만 원 빌려줬어. 근데 1년 뒤에 110만 원으로 돌려줄게. 이게 채권입니다. 그러니까 안전하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내가 막 국가의 채권을 샀어요. 그러면은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안전하다고 하는 거고. 그러면 회사의 채권을 샀어요. 그게 사채예요. 근데 내가 뭐 삼성전자의 채권을 샀어요. 삼성전자가 뭐 1년 안에 망하진 않겠죠? 그러면은 그거는 안전한 채권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내가 그래서 수익률이 명확합니다. 근데 내가 이상한 회사의 채권을 샀어요. 그거는 못 받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만큼 또 이율이 높아지겠죠. 내가 위험한 만큼. 안 그러면은 얘네한테 돈 우리가 안 빌려줄 거니까 이율을 높게 주겠죠. 이게 일단 채권이고요. 금리랑 반대로 움직여요. 채권의 가격이 변동됩니다. 이거는 넘어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설명 드릴까요, 한번? 네,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자, 이해는 되실 거예요. 이거 생각보다 이해를 하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그냥 외우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채권의 가격이 변동된다라는 것 자체가 이상해요. 채권 안전하다며 왜 가격이 변동돼? 근데 얘기를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자, 1년짜리 채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1년 뒤에 아까 얘기한 100만 원이 110만 원으로 돌려준대요. 10% 이자를 주죠. 근데 이 채권은 만들어질 때 보통 그때 금리가
일단 기존의 그 일반적인 그 이자, 일반적인 시중 금리가 이자가 10%보다 낮을 거예요. 왜냐하면 금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금하고 했을 때 그걸 못 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죠. 무조건 주죠. 무조건 주는 건데, 근데 그것보다 더 많이 준다니까 이걸 안 하고 사람들이 채권을 할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봅시다. 10%짜리예요. 근데 시중에는 5%짜리였어요. 근데 이거는 100만 원을 나중에 110만 원에 준대요. 근데 원래는 5%인데 이거 여기다 투자를 하면은 여기다 이 채권을 사면은 100만 원을 110만 원으로 준대 라고 하니까 좋아서 막 샀어요. 근데 갑자기 금리가 막 올라 버렸어요. 그냥 은행에 적금해도 20% 줘버린대요. 그러면은 이거 괜히 샀네? 가 되겠죠. 그러면 1년이 남았어요. 1년 뒤에 무조건 이거 주는 건 같아요. 약속이니까 변하지 않아요. 1년 뒤에 110만 원으로 줄 거예요. 그렇지만 이거 손해보더라도 그냥 팔고 그냥 다른 데서 20% 먹을래 라는 사람이 많아지겠죠. 그럼 이거를 팔고 싶어 하겠죠. 그래서 이걸 팔아요. 더 싸게. 그래서 이 채권의 가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금리가 올라가면. 이해는 됐죠? 이거는 설명하려면 좀 어려울 거예요. 근데 한번 이거 해보세요. 자, 그래서 결국 우리 외우면 됩니다. 채권이랑 금리랑 한번 이해는 했잖아요. 그래서 채권의 가격이랑 금리는 그래서 반대로 움직이는구나 정도만 알아두시고, 이게 나중에 뭐 여러분들이 생명보험 따시고 하면은 매트라이프 달러의 뭐 오늘의 연금이라는 무슨 상품이 있어요. 그래서 뭐 금리가 낮아지면 이건 더 많이 준대 뭐 이런 상품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말도 이상하잖아요. 뭐가 떨어지면 많이 준대요. 근데 지금 이해가 방금 되셨다면 이거를 내가 한번 말로 표현은 안 될 거예요. 이거 바로. 그래가지고 말로 표현 한번 해보시고, 그럼 나중에 고객 만날 때도 이거 왜 그래? 라고 했을 때 그냥 그래. 그냥 그렇게 만들어졌어. 라기보다는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다면은 좋겠죠. 자, 뭐 점도표 이런 거 있는데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연금 저축, 연금 보험의 차이는 이제 저축자가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 뭐 따라서 달라지는데, 아까 IRP라는 것도 했었죠. 노후 자산을 위한 거라고 했어요. 연금 저축 IRP 이제 묶어서 하나로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보험회사에서 보통 판매하는 거는 이 연금 보험입니다. 아까 전에 연금 보험 이제 교육을 받으셨을 거예요.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뭐 달러 받으셨나요? 아니면 최저보증연금 받으셨나요? 달러 얘기하셨어요. 자, 연금 보험 같은 경우는 혜택이 나중에 내가 받을 때 혜택이 큽니다. 소득으로 안 잡혀요.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안 떼요. 물론 납입 한도가 월 150만 원이에요. 월 150만 원 납입하는 것까지는 나중에 세금으로 잡히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많으실수록 좋아하죠. 세금 없는 거 되게 좋아하시니까. 그래서 뭐 이자 소득세도 당연히 비과세인데 나중에 소득으로 안 잡힌다는 게 되게 크게 중요합니다. 뭐 건보료나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 안 해보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이게 엄청 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이 되게 크고요. 납입 한도는 월 150이다. 그리고 이쪽은 뭐 연금 저축의 한도가 따로 있고 IRP의 한도가 따로 있어요. 연금 저축 600만 원, IRP까지 합치면 900만 원. 그래서 6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하시기도 하고 IRP에 한 번에 넣기도 하시고 한데, 그건 납입 한도고요. 결국 얘는 내는 동안 혜택을 받아요. 그래서 연말정산에 도움이 되는 연금 하면은 왼쪽 연금저축 IRP고요. 연말정산에 도움이 된다는 거는 결국에 내가 연말정산 1년에 한 번씩 하잖아요. 아니면 뭐 종수세 신고 하잖아요. 그럴 때 내가 환급을 받습니다. 그 소득에 따라서 5,500만 원은 안 써 있나요? 5,500만 원보다 내가 많이 번다 라고 하면은 13.2%, 그리고 5,500만 원보다 적게 번다 라고 하면 16.5% 해서 내가 낸 금액의 16.5%면 꽤 크죠. 1년 만에 16.5% 수익을 내는 거나 마찬가지일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고객들이 이거를 궁금해 하실, 막 연말 되면은 이제 12월에 이걸 한 번에 넣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연말 되면은 막 이걸 뭐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많이 하세요. 그럴 때 이제 알고 있으면은 같이 이제 대화할 수도 있고, 그리고 나중에 아까 뭐 펀드 투자 권유대행인, 뭐 증권 투자 권유대행인 제가 자격증 중에 증권회사에서 쓰는 자격증이 있어요. 그거 있으면은 내가 이쪽 계좌를 터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나한테 소득이 조금, 진짜 조금 들어옵니다. 정말 조금 들어오는데, 아무튼 들어옵니다. 대신에 그 소득이 보험처럼 한 번 들어오고 끝이 아니라 평생 들어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런 부분들도 있다. 그리고 연금저축도 보험으로도 개설해드릴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좀 불리한 면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그거를 추천드리지는 않는데, 그것도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1년 만에 16.5% 소득을 보는, 이득을 보는 게 맞으니까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있고요. 여기에서 혹시 질문이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자, ETF부터 투자하라는데 뭘까요? 아까 얘기를 나누다가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아, 주식도 그렇게 조금씩 안전한 거 이런 거 좀 해보면 좋겠다 라고 누가 그러셨는데요. 자, ETF 저는 추천드립니다. 영어로는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 상장 지수 펀드라고 하는데, 펀드는 다 아시죠? 펀드는 전문가가 대신해준다 인 건데, 전문가한테 그냥 맡기는 게 아니라 전문가한테 이런 중국에 투자해줘, 아니면 인도에 투자해줘, 아니면 국내 주식 상위권 아니면 삼성과 관련된 계열사에 투자해줘, 약간 이런 정도만 그 종목 정해두고, 그리고 전문가한테 맡기는 거죠. 근데 ETF는 그냥, 펀드는 전문가한테 맡기고 막 이러니까 내가 이걸 사겠어요 하면은 한참 뒤에 사지고, 팔겠어요 하면 한참 뒤에 팔아지고 막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그냥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식 사는 거랑 똑같이 사고 팔고 할 수가 있는데, 약간 이거를 통으로 사고 미국 1등부터 500등까지 한꺼번에 투자해 주세요 이런 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10,000원만 가지고도 미국 1등부터 500등까지를 한 번에 사버릴 수가 있어요. 이러니까 조금 내가 분산 투자 같은 거 하기도 좋고, 그리고 요즘 되게 많이들 관심 있어 하시는 부분이다 라는 거고요. 그리고 ETF는 내가 레버리지라고 해서 이렇게 몇 배의 수익을 낼 수 있고, 몇 배 손해볼 때도 몇 배의 손해를 보겠죠. 3배짜리, 영국에는 5배짜리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더 뭐라고 해야 될까요? 더 도박을 할 수 있다? 아무튼 더 공격적으로 투자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보통 이제 스파이라고 해서 가장 유명한 ETF입니다. 미국에 상장되어 있고요. 스파이 하면은 이제 미국 1등부터 500등까지 요걸 하나 사면은 다 투자를 하는 거예요. 한 번에 다 이거 하나만 사면은. 근데 얘는 좀 비싸긴 하거든요. 근데 저는 꼭 우리가 토스 어플 있잖아요. 우리는 토스를 한 번씩은 꼭 써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거기에 하나하나 좀 눌러봤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거기에 주식 모으기 기능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1,000원씩도 살 수 있거든요. 쪼개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는 해보는 걸 추천드리고, 스파이가 맨 처음 나와서 제일 유명해요. 미국 1등부터 500등을 한 번에 살 수 있는 걸로. S&P 500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근데 그 후발주자로 VO랑 IVV 이런 거 똑같거든요. 똑같이 움직여요. 똑같이 움직이는데 수수료가 한 3배 싸요. 그래서 저는 얘네들을 추천하고, 미국은 이렇게 티커명 해가지고 이름을 좀 이렇게 기억하기 쉽게 알파벳 몇 개로 만들어놨어요. 만들어놨는데 되게 기억하기 쉽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뱅가드 그룹에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V로 시작하고, 그리고 V가 로마자로 5잖아요. 그래서 500인 겁니다. 그래서 1등부터 500등까지를 사겠다. 이거 약간 기억하기 쉽게 귀엽게 만들어 놓은 것들이 많아요, 되게. 그래서 기억해 보시라고 보여드리고요. 저는 그래서 고객들 투자하고 싶어 하시되, 근데 고객들한테 수익을 안겨주잖아요. 그럼 그 다음부터 고객들이 내 말 잘 들어요. 그 다음부터 내가 하자는 거 다 하거든요. 그래서 토스에서 이거 VO 이거를 그냥 그 주식 모으기로 해서 매일 조금씩 사게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직접 해줘요. 맞아요. 하고 계시네요. 수익률. 저 아니에요. 그래요? 좋습니다. 이렇게 하게 해드려요. 그리고 제가 하고 있는 걸 보여드립니다. 제가 하고 있는 거를, 이거 주식 모으기, 원래 저는 주력으로 토스 증권을 사용하진 않는데, 그냥 이거는 주식 모으기 기능을 보여드리려고 계속 해놔요. 지금 몇백 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수익 나오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들을 보여드리고 하는데,
그 고객들한테 그렇게 수익을 안겨드리면 그 다음부터 제가 하는 거 더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CMA 계좌는 다 아시나요? 네. 그냥 매일매일 이자를 매일매일 줘요. 근데 보통 이제 증권사에서 만들 수 있는데 요즘은 이율 자체가 조금 높다 보니까 은행에 또 파킹 통장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하루에 한 번씩 이자를 줍니다. 매일매일 이자를 줘요. 이것도 토스 만드시면은 토스에도 파킹 통장이 있어요. 그냥 토스에 저장해놓으면 이자를 매일매일 줘요. 매일 주니까 뭐 굳이 내가 생각보다 내 주거래 은행의 그 주거래 계좌 같은 경우는 막 이율이 막 0.1% 이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 있지 말고 그냥 목돈 같은 게 있으면 일단은 여기다 넣어놓고 주차 잠깐 시켜놓는 거죠. 잠깐 시켜놓고 이제 이거를 빼서 여기저기 활용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토스를 꼭 한번 써보시고, 토스에서 나온 거 아니지만 너무 얘네들이 잘 만들어 놨어요. UX, UI라고 하나요? 그 유저 인터페이스를 너무 잘 만들어 놨어요. 진짜 잘 만들어 놔서 원래 은행 뭐 증권사 계좌 하나 만들려고 하면은 너무 복잡했거든요. 인증도 잘 안 되고 막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보험 하시고서 그 고객들 청약할 때 비슷한 걸 느낄 수 있어요. 너무 이렇게 청약이 어려워. 근데 얘네들은 그냥 툭툭툭 누르면 다 끝내져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뭐 모든 서비스 뭐 이렇게 한쪽이 있는데 거기서 하나하나 한번 눌러보세요. 물론 이제 대출을 받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이렇게 눌려보시면 아, 이런 것들이 고객들이 좋아하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가장 관심이 많은 그런 서비스겠구나 라는 것들을 한 번씩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적금 금리 어디가 높은가요? 이자, 예금 금리 어디가 높은가요? 자, 여기에 다양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적금과 예금이 뭔지 구분을 못해요 라고 할 수도 있어요. 당연히 뭐 고객들 중에도 그런 분들 많으시고 한데, 일단은 이제 금리 어디가 높은지는 다들 궁금해 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어디서 검색해 볼 수 있냐? 제가 세 군데를 가져왔는데, 이제 금융감독원 금융상품 한눈에 라는 곳이 있고요. 그리고 네이버 금융에도 예적금 비교라는 게 아예 있어요. 그리고 모네타는 요즘은 많이 안 쓰는 것 같아요. 조금 옛날 거긴 해요. 근데 이 두 개가 좀 느낌이 달라요. 느낌이 달라서 두 군데 둘 다 들어가 보시고 뭐 어떤 게 나는 고객한테 딱 꺼내서 보기 좋을지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약간 뭐 유저 인터페이스 이런 건 더 여기가 좋겠죠. 근데 여기는 광고가 섞여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대신 업데이트가 조금 느릴 수가 있습니다. 약간 뭐 그런 장단점이 있어요. 연말정산 때 도움이 되는 상품 추천해주세요 라고 하면 이거는 그냥 쭉 보여드리겠습니다. 연금저축, IRP 아까 얘기한 부분이고요. 600만원 혹은 900만원까지 16.5% 세액공제 거의 한 100만원 받아요. 그래서 그 정도 받을 수 있고요. 기부하면 되는데 기부하는 것보다 이 세 번째 고양사양랑 기부제 이런 것들이 요즘 좀 유행했다고 해야 되나요? 생긴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뭐 10만원 내면 쉽게 얘기하면 10만원 내면 13만원 돌려줍니다. 그러니까 하시라 이런 거죠. 그리고 뭐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사용 비율은 어떻게 하는 게 좋나요? 이런 것도 되게 많이 물어봅니다. 그리고 부부가 있는데 한쪽에 몰아야 되나요? 이런 질문도 많이 하거든요. 이런 거는 제가 질문만 던져 드릴 테니까 한번 고민해 보시고 나의 대답을 챗 GPT를 통해서든 뭐든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그리고 뭐 주택 청약도 아까 25만 원까지 다 소득공제가 됩니다. 옛날에도 10만 원일 때도 20만 원까지 소득공제 됐고, 자, 월세 세액공제 뭐 이런 거는 이렇게 사시는 분에 해당해서 가능하겠죠. 자, 배당주에 다 투자하면 최고 아닌가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배당 맛보니까 쏠쏠하거든요. 저도 배당도 꽤 많이 받아요. 작년에도 한 1년 받은 것들을 토스에서 이런 기능도 있습니다. 1년 받은 거를 전체 금융사 합쳐가지고 얼마 받았나? 저는 근데 젊어서 막 이렇게 배당주에 많이 넣지는 않았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결론은 배당을 많이 주면 주식이 그만큼 성장하지가 않겠죠. 성장할 걸 깎아서 그걸 주는 거니까. 그래서 배당주에 내가 좀 그 비중을 실겠다 이러시는 분들은 결국에 노후가 됐어요. 근데 내가 그 자산들이 좀 주식에 많이 있어. 근데
이거를 팔아서 생활비 쓰고 이거는 조금 부담스러워. 이런 분들이 이제 배당주를 사놓고 배당금이 나온 걸로 이제 뭐 생활비를 쓰고 이런 형태겠죠. 그래서 결국에 세상에 공짜는 없기 때문에 배당을 많이 주는 만큼 뭐 성장률이 떨어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보여드리는 게 낫겠네. 아이고. 네, 그래서 배당주 공짜는 없다라는 부분이고 아까 토스가 인터페이스가 되게 좋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토스에서 보면은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내 전체 계좌에 있는 뭐 하나투자증권, 미래에셋 모든 주식 모든 곳에 있는 거를 모아가지고 배당금을 한 달에 얼마씩 받았나 이런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그래프로 보여줘요. 그래프랑 1년에 얼마 받았나? 저 작년에 187만 원 받았어요. 배당금을. 그래서 매달 배당금 받는 주식들을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뭐 여기서 나오고 아까 뭐 그 VO, S&P 500 뭐 이런 데서도 나오고 미국에서도 나오고 여기서도 나오고 하면서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토스 꼭 한번 써보십시오. 되게 좋은 기능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인기 되게 많았습니다. 커버드 콜 ETF라고. 뭐 이게 뭔지 이런 것까지는 너무 어려울 수 있지만 작년에 이런 게 인기가 많았고 배당을 정말 많이 줍니다. 뭐 1년에 한 뭐 15% 이렇게 줘요. 한 달에 나눠가지고 뭐 많이 들어오거든요. 뭐 이거에 이런 게 있다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너무 깊이 알잖아요? 그러면은 헤어나오지 못할 수 있습니다. 너무 이제 막 공부에 또 이렇게 막 들어가. 저는 약간 자격증을 많이 땄잖아요. 좀 가끔 이제 안 따면은 좀 뭔가 불안하다 할까? 뭔가 이게 좀 그래도 공부해야 될 것 같은데 하면서 하나씩 따거든요. 근데 너무 이러면은 영업해야 되는데 영업할 시간에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금리가 얼마인가요? 뭐 기준금리 그게 뭔가요? 뭐 이런 게 있는데 전체 기준이 되는 금리 우리나라 기준금리고요. 뭐 1년에 8번 바뀌나 뭐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시장금리랑 기준금리가 달라요. 시장금리라는 게 뭐 이렇게 비슷해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시장에서는 시장금리는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시장에 대출에 적용되는 금리, 뭐 예금에 적용되는 금리 이런 식으로 다르거든요. 그래서 은행이라는 게 공짜로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금과 뭐 대출의 뭐 마진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로 운영이 되는데 그래서 그런 시장 금리가 다르고요. 우리가 많이 볼 거는 이제 공시 이율이라는 건데 보험회사, 보험 상품에 그 이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또 요거랑 좀 다르겠죠. 근데 영향을 받을 거예요. 이게 떨어지면 이것도 떨어질 거고 뭐 그런 부분들이 있다. 미국이랑 금리 차가 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자, 신용점수 어떻게 올리나요? 하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신용점수가 일단 왜 중요해요? 그죠? 대출을 받아야 되니까. 대출을 더 낮은 금리로 더 뭐 많이 받으려면 신용점수가 높아야 되겠죠. 요즘은 등급제를 안 쓰는 거 아세요? 등급제 안 쓰고 점수제를 씁니다. 괜히 막 몇 등급이라고 얘기하고 이러지 마시고 그래도 네 그렇게 그래서 1000점이 만점이죠. 제 거를 보여드릴까요? 저 1000점. 최근에 잠깐 이게 떨어졌더라고요. 900 그래서 하나는 900 몇 점인데 근데 저는 고객 중에 1000점 본 적이 없거든요. 제가 1000점이 됐길래 그래서 약간 이건 자랑하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약간 이거를 보여주는 것 자체가 고객한테 뭔가 신뢰감을 쌓는 느낌인 것 같아요. 뭔가 안 그래도 약간 이게 설계사 일을 하면서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뭐 돌고 돌아서 이렇게 와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그래도 나는 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를 약간 증명하는 그런 게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나도 이걸 높이는 방법을 좀 알고 있으면 좋겠죠. 근데 이걸 하고서 한 번도 본 적 없거든요. 고객 중에 1000점은. 그래서 약간 그 본가에 한번 갔을 때 저 1000점이다 해서 어머니한테 이제 자랑한다고 약간 이거 보여드렸는데 어머니 거를 까보니까 어머니가 1000점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유전인가 싶어요.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뭐 다른 것들은 다 그래도 하실 건데 약간 놓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신용카드 한도 사용료를 50% 미만으로 유지 이게 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신용카드 처음에 만들 때 되게 한도를 작게 만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일부러 내가 많이 쓰지 않을까 크면은
그러면 감당이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그래서 일부러 작게 만드시는 분이 있는데, 신용카드는 할 수 있는 한 최대로 한도를 크게 만드는 게 신용 점수를 올리는 데는 유리합니다. 물론 이제 크게 만들었다고 막 써버리면은 뭐 다 소용없고 더 문제겠죠. 근데 일단 그냥 이왕이면 만들 거다라고 하면은 한도를 크게 만드는 게 좋습니다. 적절하게 뭐 대출하고 적절하게 갚고 뭐 이제 뭐 연체 이자, 연체나 이런 거 절대 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올리는 비결이겠죠. 그리고 기간이 길어야 돼가지고 신용카드를 옛날 거 없애는 경우 있잖아요. 근데 없애는 거 좋은데 내가 처음 만든 신용카드 있죠. 그거는 이왕이면 안 없애는 게 좋다고 해요. 내가 신용 거래를 한 첫 기록이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정확한 그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요. 나이스랑 K12인가요? K12에서 정확한 거는 공개하지 않아요. 그 피상적으로만 알려줍니다. 실제 연락해서 물어보더라도 이렇게 너무 정확하게 알려주면 딱 그거에 맞춰가지고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추측과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긴 합니다. 자, 그리고 다이렉트가 무조건 싼 거 아닌가요?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만나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대답을 할 수가 있을까요? 마지막 질문이니까 한번 오랜만에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게요. 다이렉트가 싼 거 아닌가요? 그러면은 저 그냥 다이렉트로 들래요. 설명해주면 고마운데 다이렉트로 들겠습니다. 라고 할 때 어떻게 대답을 해줄 수가 있을까요? 짝지어서 한번 시작해볼게요. 저는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긴 하는데 뭐 맞춤 정장 얘기도 하는 것 같아요. 보험은 평생 가져갔거든요. 단 하나의 일가 될 수도 있어요. 그 보험 가지고 가면은 종신까지 뭐 100세까지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정장 맞출 건데 딱 하나만 맞출 거래요. 그러면은 좀 더 비싸더라도 맞춤 정장 하는 게 낫지 않겠냐? 약간 이런 방식으로 가도 될 것 같고요. 정말 같은 조건을 하면 다이렉트가 쌀 거예요. 근데 다이렉트는요, 같은 조건으로 가입을 못 타요. 그러면 레고 같은 거예요. 보험은 막 특약 같은 거 이제 배우시면 알겠지만 특약 막 추가하고 빼고 막 정말 진짜 맞춤형으로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근데 다이렉트는 약간 옵션을 줘요. 옵션 1, 2, 3 이 중에 그냥 골라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엔 이상한 특약들이 들어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막상 실제 내가 필요한 건 이건데 이거를 가입하는 거는 나한테 가입하는 게 더 쌀 수 있어요. 그래서 필요 없는 막 뭐 단추 달고 뭐 달고 막 이러면 이 가격까지 합치면은 그러면은 뭐 더 이제 다이렉트가 쌀 수 있겠지만 실제 딱 필요한 것만 하면은 나한테 드는 게 더 쌀 수 있습니다. 근데 같은 이유로 자동차 보험은 그래서 같은 걸 가입하더라도 결국에 다이렉트가 싸거든요. 왜냐면 자동차 보험은 뭐 보통 설계사한테 가입하든 다이렉트로 가입하든 자동차 보험 제대로 가입하려면 그냥 풀담보 넣는 게 정답이에요. 그러려면 다이렉트에 가입하는 게 싸겠죠. 근데 그 다이렉트도 우리가 추천해 줄 수가 있어요. 우리 제이어 쓰잖아요. 제이카 다이렉트 있거든요. 다이렉트도 우리가 추천해 줄 수가 있고, 그리고 그렇게라도 고객과 연결고리가 있으면은, 그리고 우리가 수수료도 받아요. 다이렉트인데도. 인터넷 가격이랑 비슷하거든요. 똑같거나. 근데 수수료도 받으니까. 그러니까 자동차는 나를 통해서 다이렉트 하면 되고, 다른 것들은 뭐 이러이러해서 이제 이렇게 됩니다. 얘기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